이번 영상은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평균 분산 최적화 Mean Variance Optimization을 소개하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Mean Variance Optimization은 간단하게 MVO 또는 Mean Variance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를 사용한 분석은 Mean Variance Analysis, 이 프레임워크는 Mean Variance Framework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 MPT의 평균 분산 모형 외에도 CAPM과 APT 등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균 분산 모델이 됩니다. MVO는 1952년 해리 마코비치의 포트폴리오 셀렉션 논문에 처음 소개되었고 1959년에는 이를 확장한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발표된 논문에 보면은 Expected Returns Variance Rule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곧 이제 민 베리언스를 사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셀렉트하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MBO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해리 마코이치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인데 마코이치가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생각하다가 최적화 연구를 하던 분들과 많이 논의를 진행했는데 그 최적화 기반으로 이거를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다가 주제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소개가 되겠지만 이거를 포트폴리오 최적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포트폴리오 모델은 최적화 기반으로 문제를 풀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기 때문에 이거를 최적화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코이치는 1990년도에 이 평균 분산 모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사학위 연구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됩니다. 마코이치가 52년도에 발표한 이 평균 분산 모형은 핵심은 diversification입니다. 핵심은 분산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할 가장 기본적인 MBO 모델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현업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약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더 복잡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서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마코비치의 평균 분산 모형이 아직까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는 이제 다이버시피케이션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코이치가 99년도 논문에 쓴 내용을 잠시 가져와서 읽어보면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s was a well-established practice long before I published my paper on portfolio selection in 1952.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야지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지는 그걸 측정하는 수리적인 모형이 없었던 거죠. So what was lacking prior to 1952 was an adequate theory of investment that covered the effects of diversification when risks are correlated, distinguished between efficient and inefficient portfolios, and analyzed risk-return trade-offs on the portfolio as a whole.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투자할지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할 때 포트폴리오의 리턴과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할 거며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산들의 상관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되며 그 상관관계에 따라서 분산 효과가 적게 또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평균 분산 모형을 통해서 마코이치가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코이치는 리스크 리턴 애널리시스라는 책도 출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들은 투자 상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으면은 리스크도 일반적으로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리턴이 높은 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턴이 높은 거는 리스크가 어떻게 되며 그리고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마코이치가 생각을 한 거는 리턴은 expected value 또는 mean, 기대 수익률로 측정을 하고 리스크는 분산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보면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수식을 소개하겠지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 평균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은 그렇게 각각 개별 자산 분산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그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중요해지며 그게 이제 분산 효과를 측정하는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소개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에셋 1과 에셋 2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12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여기 나왔는데 에셋 1과 에셋 2는 이제 0%와 10%가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는데 이제 두 개가 에셋 1과 에셋 2는 완전히 반대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에셋들을 보면은 두 자산 모두 기대 수익률은 5%, 그 다음에 볼레틸리티 표준 편차도 5%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onthly 값들인 거죠. 근데 이거를 사용해서 50-50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월별 기대 수익률은 항상 5%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달 리밸런싱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재배분하면은 결국 수익률은 매달 5%씩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50-50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개별 자산 1, 2에 각각 투자했을 때와 기대 수익률은 5%로 동일하지만 이제 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0%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익스트림한 예시여서 지금 제가 에셋 1과 에셋 2의 코릴레이션을 마이너스 1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가 0으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인 두 자산이 있으면은 리스크를 0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상관관계가 이렇게 큰 음수로 발생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당연히 0에 가깝게 가져가는 것은 어렵지만 분산 투자를 하면은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평균 분산 모형 또는 그거를 발전시킨 최적화 모델들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찾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이제 간단한 수식부터 시작해서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델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웨이트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 비중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오메가를 적었지만 보통 뭐 W로 표현을 많이 하고 투자 종목이 N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W1부터 WN까지 투자 비중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RI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포트폴리오의 리턴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 곱하기 투자 비중을 해서 그걸 다 더해주면은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그냥 RI 계산했던 거를 이제 기대값으로 기대 수익률로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의 기대 수익률은 보통 뮤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뮤 i가 i번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다 라고 여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는 이제 아래 적은 것처럼 그 두 종목들 간의 코베리언스를 사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베리언스는 시그마 ij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초록색으로 제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분산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기 두 번째 적은 포트폴리오 리턴식에서 각각 개별 자산의 리턴이 랜덤 변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하면은 여기 적힌 세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델은 행렬을 사용해서 적게 됩니다.
실제 최적화 문제는 행렬의 연산으로 최적회를 구하기 때문에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고, 먼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경우에는 이제 뮤라는 벡터를 각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인 뮤 i들로 나타내는 벡터라고 하면은 결국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뮤 트랜스포즈 곱하기 W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위에 적은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정의해야 되는데,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그냥 공분산을 나타낸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각선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 시그마 1,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그마 1의 분산, 첫 번째 자산의 분산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1, 1은 시그마 1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결국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는 W 트랜스포스 시그마 W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분산을 다시 한번 적어봤는데, 일단 먼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앞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의 가중 평균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분산의 경우에는 가중 평균으로 구할 수가 없고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수식을 보면은 두 자산 간의 공분산을 계산할 때는 각각 자산의 표준 편차 곱하기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그냥 1인 경우에는 이게 뭐 가중평균처럼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인 경우는 거의 없고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그 사이 어딘가에 상관계수가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둘 사이의 가중평균으로 구할 수는 없고 상관계수 값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보통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자산을 뭐 2개 또는 3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5개 이상, 또 많은 경우에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까지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상관계수를 일일이 고려해서 이거를 손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를 구성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최적의 자산 비중을, 투자 비중을 구하게 됩니다. 방금까지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분산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이제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MBO 모델도 3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3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읽으면은 minimize risk while achieving a required level of return.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5% 이상이면 좋겠다라는 제약을 두고 5% 이상을 달성하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리스크가 가장 작은, 분산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찾아라 라는 식으로 최적화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두 번째는 maximize return while achieving a required level of risk. 그래서 이거는 제약으로 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또는 분산, 일반적으로는 분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뭐 최대 몇을 넘지 않는다. 그런 포트폴리오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찾아라 라는 식으로 최적화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리스크 어드저스티드 리턴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리스크와 리턴의 트레이드 오프를 잘 정의를 해서 그거를 맥시마이즈 또는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최적화 기법을 자세히 알아야지 본 영상에서 설명하는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간단하게 제가 개념만 설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적화 기법을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적식이 존재하고요. 무언가를 미니마이즈 또는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 목적식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여기 subject to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약식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목적식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을 반영해서 그 제약을 만족하는 해 중에서 목적식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해를 찾아라 라는 식으로 최적화 식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모델의 경우에는 지금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하기 때문에 목적식은 포트폴리오 베리언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약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이제 뮤 제로 이상이다 라고 적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미니마이즈 리스크라고 얘기했는데, 리스크는 금융에서는 보통은 볼레틸리티 표준 편차로 많이 계산을 하게 되지만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앞에서 포트폴리오 분산식을 봤을 때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스퀘어 루트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최적화에서는 구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x라는 값을 최소화하는 것과 루트 x를 최소화하는 것은 동일한 해를 주기 때문에 그냥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maximize return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적식은 포트폴리오 리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제약은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를 최대 시그마 제로 제곱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포트폴리오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보다는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를 둬야지 실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는 제가 맥시마이즈와 미니마이즈를 둘 다 적었는데, 첫 번째 식부터 보면은 포트폴리오 리턴 빼기 람다 곱하기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한다 라는 문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람다는 이제 리스크 에이버전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를 나타내는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포트폴리오 베리언스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찾게 됩니다. 다만 람다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보다는 포트폴리오 리턴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는 거기 때문에 리턴에 큰 비중을 두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니마이즈 문제로 설정을 하면은 뭐 그냥 반대로 다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한 설명도 뒤에서 더 추가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안전한 포트폴리오부터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다 구할 수 있게 되고, 1번에서는 뮤 제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2번에서는 시그마 제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3번에서는 람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 정도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평균 분산 모형, 평균 분산 최적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그리고 행렬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를 행렬을 사용해서 실제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풀 수 있으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